이번 화에서는 라이프치히에서 제가 둘러봤던 것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갔던 곳은 이제 라이프치히를 둘러볼 때도 일단 구글 맵을 켰죠. 그래서 만만하게 이제 관광지라고 생각되는 곳들, 예를 들면 트립어드바이저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구경할 만한 리스트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가 이 약간 유적같이 생긴 그 라이프치히 전승기념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1800년대 초반에 라이프치히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근데 사실 저는 라이프치히 전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봤던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대단해요. 이제 앞에 호수도 인공 호수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높이 이렇게 기념물이 있는데, 확실히 뭐 이제 인공 호수라는 게 자연 호수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봤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면 이제 전승기념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한 안내판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뭐 4층 정도, 5층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돔형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시는데 재밌는 모양의 조각상들도 좀 보이고요. 전승기념비니까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좀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모형에서도 봤듯이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약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막 원형 계단도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맨 위에 전망대에 갔을 때 재미있었던 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딱 한 사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말은 제가 지금 전망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이제 때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록불이 켜지면 이제 밑에서 사람들이 그만 올라오고 제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통로가 좁아서 이렇게 신호등이 이렇게 붙어 있던데,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1900 초반에 만든 기념물인데 처음에 지었을 때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지막 사진으로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제 전망대에 올라가서 찍은 라이프치히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쫙 멀리 보면은 약간 고층 빌딩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이렇게 5층 미만의, 제 생각에는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 붉은색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물론 좀 더 저쪽에 주거 지역에는 건물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나무가 다 이렇게 같이 있어서 전망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행 다녀온 지. 라이프치히에서 지금 유학 중인 제 친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저기 뭐 되게 공원이 있네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원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 전승기념비를 빠져나와서요. 가을이 조금 이제 느껴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낙엽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건 옛날 낙엽인가? 어쨌든 공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공원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는 곳이었나 하면은 공동묘지 같은 곳인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묘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그럼 아마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에서 이렇게 장례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나 그랬겠죠. 이 조각상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 그 밑에 이제 독일어로 이제 써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독일어를 할 줄 모르기도 하고 뭐 번역기를 돌려봐도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여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가 이제 묘지니까 조각상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보라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 죽음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혹시 독일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땡큐 베리마치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이런 문구가 주는 느낌 때문이었는지 저는 이제 이 공원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저한테 뭔가 힐링이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또 독일의 이 묘소가 참 재미있는 게 비석이 이렇게 다 아주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이제 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묘소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지만 이렇게 공유하기는 조금 거시기하네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특이한 형태의 비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혹시 여러분 상크페테르부르크에서 제가 어떤 시인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둘러봤던 그 기억 나시나요? 푸시킨에 대해서 우리가 상크페테르부르크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독일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학가가 있어요. 괴테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독일의 시인이고 파우스트라는 작품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인데 고전 소설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괴테도 제가 좋아하는 그 문학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괴테의 조각상도 있고요. 이제 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푸시킨의 조각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뭐 이제 괴테의 생가가 있느냐? 글쎄요,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딜 가봤냐면 그 괴테가 대학 시절에 자주 갔었던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고, 그 시내에서 약간 쇼핑몰처럼 돼 있는 센터 안에 있는 음식점인데, 물론 괴테가 다닐 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식당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뭐 파우스트 작품을 연상시킬 만한 그 소품들이라든가 미술품들도 좀 있고, 제가 이제 먹은 건데요. 뭐 약간 볶음밥 같은 거랑 진짜 뭘 먹은 거죠?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싸요. 점심 시간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게다가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래도 아니 대학 다닐 때 다니던 식당이라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괴테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식당도 덩달아서 비싸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약에 내가 진짜 엄청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앞에 있던 분식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독일에서 괴테를, 그러니까 어떤 문학가를 이렇게 만나봤다면 또 반드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음악가를 한 명 봐야 돼요. 누구냐면은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제 이 라이프치히에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지금 바흐의 동상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또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가 바흐가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인가요? 이제 오르간 반주를 하면서 봉사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성 토마스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가 광장에 있는데요. 유럽 여행의 공식 기억나시죠? 광장, 교회, 시청. 그래서 이제 광장을 끼고 한쪽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이제 큰 규모의 교회예요. 토마스 교회가. 이게 아마 바흐가 이 오르간을 연주를 했을까요? 뭐 많이 바뀌었나? 글쎄요. 모르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가 연주를 했었다라는 거 정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마침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봤는데요. 제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멋진 중년 남성들이 모여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 그 소리가 예뻐서. 아주 짧게 동영상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제가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훨씬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하는데 그 조끼 같은 거를 이제 작업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이 사람들이 쉴 때 한 사람한테 슬쩍 가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가수가 아니라 음향 엔지니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음향 일을 했었는데 음향이라는 건 이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맞추고 하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토마스 교회가 조만간 그런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몇 개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교회는 스피커를 막 크게 달아놓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건축 음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음향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서 곳곳에 서서 이렇게 사운드를 체크하는 걸 보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요. 저도 이제 음향 일을 했지만 사실 최근에는 조금 그 측정 장비에 이제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을 토마스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데를 한번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박물관 잘 안 간다고 하면서 은근히 많이 갔죠, 지금. 시내 둘러보고 이제 친구네 그 집으로 다시 가는 길에 있는 건데, 뭐 말하자면 사실은 시간이 남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전시를 하는데, 이제 악기에 관한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한번 가볼까. 근데 비싼가? 그래서 매표소 가갖고 물어봤어요. 이제 얼마냐? 그랬더니 몇 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유럽 나이로 뭐 한 27 정도, 28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학생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원생이다. 그랬더니 그럼 공짜다. 공짜로 들어가라고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국제학생증이나 이런 거를 확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려 보였나?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무료로 입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또 현악기를 아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기타를 치기도 하고 또 이런 굉장히 옛날 악기들 재미있게 생긴 이런 약간 하프와 피아노가 연결되어 있는 악기가 정말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사진은 많이 찍긴 하는데 뭐 그냥 찍는 거죠. 신기하니까. 건반 같은 것들로 전시되어 있는 거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함부로 손댄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구경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거의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사실 오늘 설명드린 장소가 하루 만에 간 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라이프치히에서는 사실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제가 방문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장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좀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재가 좀 늦어진 점 또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마 좀 정리가 돼서 이번 주부터는 해서 이제 좀 착실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착실하게 해서 한번 여행 이제 막바지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 라이프치히에서의 남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다음 화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